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9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1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기축월 무오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의 무토는 어떻게 배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간은 무토라고 했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토라고 해서 양토가 되겠고, 또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양으로 나눠놨고요. 하나는 음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토, 그래서 음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토라 하더라도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서로 그 기질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토인 양토는 큰 땅이죠. 높은 땅일 수도 있겠고,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넓다라고 하는 것은 대지라든가 아니면 광야라든가 평야 같은 그런 큰 개념의 토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토죠. 크지 않을 겁니다. 높지 않고 낮은 그런 땅일 거고, 넓지 않고 작은 그런 개념의 땅이겠죠. 그렇게 보게 되면 뭐 정원 같은 거로도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분토라고 하는 것은 화분에 담겨져 있는 흙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화분이 제 아무리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 집 근처에는 농사를 짓는 분이 있어요. 서울이고 땅이 별로 없죠. 서울에 땅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깻잎도 심고요. 그 다음에 가을 되면 배추 미리 심어놨다 배추도 크게 키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김장도 하고 무도 심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어디다 심냐면 화분에다 심습니다. 화분. 근데 작은 화분은 아니고 화분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뭐 웬만한 사람 허리 정도까지 오고 굉장히 좀 통이 큰 그런 화분인데, 거기다가 깻잎도 심고 배추도 심고 여러 가지 작물들. 근데 그게 화분이 한 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세다 말한테 한 수십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뭐 텃밭 이상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사진을 찍었다가 한번 보여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그 화분만 있고 다른 건 없는데, 아마 봄이라든가 여름 정도 되면 제가 한번 그걸 한번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죠. 자, 그것이 바로 그 화분에 담겨져 있는 흙이 바로 분토라고 하는 거예요. 분토. 그래서 동이분자에다가 흑토자, 작은 흙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작은 개념이 아니라 큰 개념입니다. 뭐 김해 평야라든가 김제 평야라든가, 그죠? 그런 큰 평야라든가 산맥 같은 거 있잖아요. 태백산맥, 소설도 있지만 태백산맥, 뭐 촬영산맥, 여러 가지 산맥도 있고 큰 높은 산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명산, 한라산, 백두산 같은 산도 있죠. 그런 개념은 바로 무토라고 하는 겁니다. 또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물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토 양토는 건토 내지는 조토라고 합니다. 조토, 말을 조자의 조토, 말을 건자의 건토, 같은 의미인데 어떤 사람은 뭐 건토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조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쓰기 나름인데 일단 둘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상대되는 개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토는 습토라고도 하고요. 습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습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흙이라는 뜻이고, 습리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흙과 같은, 강가라든가 바닷가 가게 되면 뻘 같은 거 있죠. 뻘 이런 것이 바로 기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토 뻘이 엄청나게 넓다라고 하면 무토가 이제 물을 빨아들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물기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로 놓고 봤을 때 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토가 되는 것이고요. 물기가 없는 것은 건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넓은 광활한 대지와 같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은 산 내지는 산맥, 구름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을 비유할 때 고항토라고 일단 한 단어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이 적은 양이 아니죠. 그래서 후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후중하다, 두텁고 무겁다. 흙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덤프트로 웬만한
이렇게 싣고 다니는 덤프트럭 보면 못해도 뭐 20 몇 톤씩 하는 그런 덤프트럭들이 있죠. 그 다음에 모래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공사장 할 때 이게 찜통진다 그러죠. 지금은 다 기계로 해서 다 올리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 건물 질 때 일일이 사람이 노가다 뛴다고 합니다. 뒤에다 짐통 하나 들고 모래라든가 벽돌 같은 걸 일일이 들고 날랐거든요. 이 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또 물도 당연히 무겁긴 하지만,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흙이 아니고 작은 토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후중하다, 쭉 두텁고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만 놔주면 땅이 자꾸 다져지겠죠. 다져지면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 속으로 물도 좀 들어가고 공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양분도 좀 들어가고 해야 그래서 거름진 땅이 되는데, 땅이 너무 다져지게 되면 물 한 방울 들어 스며들지 않죠. 학교 운동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같으면 학교 운동장도 인조잔디 같은 거라든가 좀 좋은 학교는 그야말로 이제 자연 천연잔디 이렇게 심어놓고 그렇게 하지만은, 옛날 학교,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그냥 땅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애들이 밟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땅이 다져지죠. 그러면 비가 한번 오게 되면 물이 고여요.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물이 고인다고요. 그러면 운동을 못 하죠. 좋은 밭 같은 데는 물이 오게 되면 땅 속으로 바로바로 스며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토라고 하면, 무토는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땅이 다져지게 되면 무토로서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토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겨울이죠. 농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하우스 재배를 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겨울에 땅이 이제 논밭이 놀겠죠. 근데 봄에 거기다 다시 모내기를 한다거나 뭘 심을 때는 땅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뭐예요? 파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는 게 뭐예요? 경운기라든가 이런 걸로 콤바인, 트랙터 같은 걸로 밭을 한번 일구죠. 한번 확 뒤집어 엎은 다음에 그 땅을 갖다가 퍼석퍼석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간목으로 소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땅이라고 하는 것이 퍼석퍼석해져야지만 그 안으로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다시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인데 거기에 간목이라고 하는 큰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그 큰 나무의 뿌리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파고 들어가는 그 공간이 틈이 생기게 되죠. 그것이 바로 간목이 무토로 소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중한 무토를 갖다가 이렇게 소토하게 되면 무토가 살아서 숨쉬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땅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 무토가 없다라고 하면 후중해져서 학교 운동장처럼 딱딱한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토의 용도는 뭐냐면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드는 것이죠. 숲을 이루고 냇가가 있고, 그렇게 되면 땅도 나무도 모든 것들이 좀 윤택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이 간목이 있어야지만 무토가 용도가 생긴다. 선생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칠살편관인데, 저 칠살편관을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라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면서, 또 선생님, 정관인 을목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양간 같은 경우 경금을 제외하고는 간목이라든가 병화라든가 지금 말하는 무토라든가 임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양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큰 것으로서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목은 뭐예요? 경금과 같은 큰 도끼라든가 기계톱으로 작벌을 해야 작벌이 되는 거고, 병화는 왕했을 때는 임수라고 하는 칠살을 얻어야지만 수보양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토는 을목이 아니라 간목 같은 것이 큰 나무가 있어야지만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임수 같은 경우는 큰 물은 큰 토로서 막아야지만 제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금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정화로서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일간 경금의 특성이 달라서 그렇게 보는 것이지, 대체적으로 양간은 칠살을 쓴다. 경금만 그 용도가 그 일간의 특성이 좀 달라서 정화를 쓰지만, 양간은
관사를 쓸 때 칠사를 쓰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왕했을 때는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일간이 약한 경우에 간목을 갑자기 들이대다 되면 안 되겠죠. 크건 작은데 거기다가 큰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이 왕했을 때, 아주 신앙했을 때는 칠살이 무토로서 소토 소벽해야 하지만 일간 무토가 약했을 때는 화로서 무토를 도와줘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죠. 자, 무토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간목의 용도가 있겠고요. 간목만 있으면 안 되고 물도 있어서 무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건토인 무토들 촉촉하게 윤토한다래요. 윤택하게 한테 토를. 그래서 윤토해야 하고요. 따뜻한 화도 있어 주어야 합니다. 햇볕이 있어야지만 나무도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땅도 물만 있지 햇볕이 전혀 들지 않으면 땅이 썩어버리게 되겠죠. 화도 있어야 된다. 물은 대체적으로 개수를 좋아하고요. 화는 정화가 아니라 병화를 좀 더 좋아합니다. 병화가 없을 때 당연히 정화 쓸 수 있지만 공력의 차이가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자, 물론 제가 이제 해자축 북방이라고 해서 제가 수가 관장한다, 수가 관장한다. 그래서 북방은 수가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가 왕한 계절인데 제가 진술축미월은 물론 이제 진은 임묘진의 진토고 술은 신유술의 술토고 축은 해자축의 축토, 미는 사오미의 미토이기 때문에 각각 속해져 있는 그 오행이 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임묘진의 진토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신유술의 술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해자축의 축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토는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진술축미만 따로 딱 떼어놔서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뭐 진월도 토가 왕하죠. 수월 토가 왕하고 축월도 토가 왕하고 미월도 토가 왕하죠. 이 중에서 가장 왕한 토는 미토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술토가 왕토고요. 그 다음에 축토도 있고 축토 그 다음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진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미토를 가장 좀 음토인데 왜 강할까요? 음토다 양토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토가 바로 왕화의 생을 받기 때문에 미토가 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토가 수월에 태어난 것과 무토가 미월에 태어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술토 같은 경우에도 저건 양토로서 좀 왕하게 보는 거고 축토는 그렇게 약간 헛토라든가 좀 약한 토로 봐요. 왜냐하면 축 중에는 신금 개수가 들어져 있기 때문에 신금이 토의 기운을 약간 설하죠. 그래서 저거는 좀 약토로 보고 진토 같은 거는 좀 약간 허토로 봅니다. 허한 토. 그래서 진토 같은 경우는 개수 을목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목에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약토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진술축미토의 개념을 봤을 때 진월은 뭐예요? 봄이죠. 봄에 있는 토이기 때문에 진월의 토는 따뜻합니다. 온기가 있죠. 아마 진술축미토 중에서 가장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토가 될 것이고요. 술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이긴 하지만 이거는 신유술에서 해자축으로 관한 아주 좀 한기를 가지고 있는 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르고 건조하면서 차가운 토죠. 거기는 조금 뭐랄까 생기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라 있잖아요. 마르면서 차갑습니다. 차가운 사막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축토는 얼어있는 땅이죠. 해자축 북방에 있으면서 계절은 겨울에 해당되는 땅이기 때문에 축토 안에 개수신금 즉 뻘 같은데 자갈과 물이 있는데 그게 얼어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미토는 그야말로 사하라 사막 같은 뜨거운 모래와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진술축미가 다 똑같은 토라 하더라도 그러한 개념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월령 자체가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저 축토는 뭐예요? 동토예요. 동토. 얼어져 있는 동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매우 겨울이기 때문에 엄동설 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왕절에 태어나기 때문에 무토 자체가 신왕한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만 여기서 신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산이 진짜 높은 산이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땅이 굉장히 넓다, 광활한 시베리아 벌판 같은 굉장한 광활한 벌판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 얼어 있다. 그야말로 시베리아 벌판 가면 땅은 넓을지 모르겠지만, 툰드라 지방 같은데 땅은 넓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동토, 얼어 있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자라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도는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무토가 왕할 때는 간목으로서 소토해야 된다. 즉 큰 나무들이 질비하게 심어져 있어서 큰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기 때문에 물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축월 같은 경우에는 해자축 북방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령 자체에 암장되어 있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물은 필요 없다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반드시 뭐는 필요하다? 그렇죠. 화는 있어야 된다. 목 없어도 돼요. 동절에는 목으로 소토한다, 이런 개념도 당연히 중요했지만, 화가 없으면 동토는 쓸데가 없습니다. 쓸데가. 그 동토 가서 뭐 할 겁니까? 거기다 뭐 배추를 심어 먹을 것도 아니고 깻잎을 심어 먹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무토가 축월이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 건 좋지만, 당연히 일간이 왕하면 간목으로 토해야 된다. 간목이 있어서 토를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뭐는 필요하다? 화가 있어야지만 나무가 있어서 살아있는 나무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화가 없는 나무도 얼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 한 가지,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축월은 토가 왕한 것인지 화가 왕한 것은 아니죠. 토가 왕하면 왕할수록 화의 기운은 토에 의해서 설기가 되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청간으로 간목이 있거나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병화가 이 인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동이 된다라고 하면 인중간목이라든가 청간에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렇게 화를 얻은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토를 소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화가 없으면 땅도 얼고 토도 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은 그겁니다. 해자축월에는 어떤 일간이든 간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용도가 없다.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빈한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에 무토 일간 왕에서 좋습니다. 당연히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먼저는 뭐 있어야 된다? 당연히 화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화는 당연히 병화 정화갑인데,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당연히 공력이 더 크다. 지지로 5화든 4화든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조후의 용도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5화보다는 지지로는 4화가 있는 것이 더 좋겠죠. 당연히 병호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 병화가 5에 뿌리를 두고 들어오게 되면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고 병화가 조후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죠? 왕한 일간은 굳이 인성이 생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축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토가 녹아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생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화를 얻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은 양토인 무토일간이 토왕절인 축월에 태어났죠. 동절입니다. 겨울, 한겨울에 태어났죠. 그래서 일단 격국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무토가 월지에서 음토를 받기 때문에 겁재격이 있다라고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겁재격이라기보다는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일간이 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도 오늘 같은 명시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까 원한적인 겁재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걸록격의 일간이 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한 일간은 뭐 해야 된다? 왕자의 억제해야 된다. 간목으로서 소토소벽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화가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동절에 화가 없으면 땅도 얼고 나무도 얼고 물도 얼고 다 얼게 되면 용도가 없게 되겠죠.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일지 밑에 5화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기토는 그냥 겁재입니다. 그죠? 월지도 겁재이고, 월지 겁재의 본기인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겁재가 되지만, 일지에서 5화를 보는 순간 이거는 겁재라기보다,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단순한 겁재가 아니라 얘는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토가 오를 보게 되면 양인에 해당이 되죠. 오 안에는 지장간이 병화, 기토, 정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오를 보면 양인이 된다고 하는 뜻은 이 오 중에 있는 지장간 기토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짜여졌다라고 하면 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축 중에 기토일 수도 있겠지만 오 중에 양인 기토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양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면 일간 자체가 토왕절에 인성 양인까지 보고요, 양인 인수까지 보고 그 다음에 양인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신왕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를 본 연후에 간목을 봐서 이 왕한부토를 소토하게 되면 그 국세는 굉장히 좋은 국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축월이기 때문에 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축월에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다시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땅이 얼어버리면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연지를 보면 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보면 얘는 정제에 해당이 되는데, 선생님 자오축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보는데 이건 자오축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자축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축합이 되게 되면 원래는 지지육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축합토가 되는데, 이렇게 토왕절에 토가 많게 되면 이거는 자축합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축월이라 하더라도 자축이 아니라 해자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축월에 토가 왕하기 때문에 자축합토로 수의 기운이 많이 약화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경금이 이렇게 있어서 왕토의 기운을 금이 설하고요, 그 다음에 금이 다시 수를 생주해주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축합토로 보는 것이 맞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만약에 자축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해자축 방합이 되면 자축합토가 아니라 이거는 수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말이 좀 꼬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자축합토로 보는 게 맞고, 뭐 적당하게 뭐 수한점 금한점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또 목으로서 소토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건 생시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겠는데요. 축월에 무토라 일간이 왕한데 일지에서 오화로 가서 무일조, 기토 투출하면 양인이 투출했다. 일간이 굉장히 이건 왕한 사주에 경금과 자수가 있어서 요것만 놓고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상관생재, 식신생재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오화 하나 가지고는, 일지는 오화 하나 가지고는 아직 조후되는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화를 더 보는 것은 나쁘지 않는데, 여기서 수가 다시 많아지는 것은 좀 좋지 않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임자시 같은 경우가 들어오게 되면 축월에 토왕절인 축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뭡니까? 동절이죠. 그래서 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한기가 가중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오화의 핵심이 있죠. 오중 정화가 있어서 그걸로 그나마 조우를 미흡하게라도 하고 있는데, 자수를 보게 되면 좌우상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임자신을 좀 꺼리게 되는 거고요. 개해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선생님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얘기했던 해자축 수국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는데, 중간에 이렇게 또 오화도 있고 해서 하게 되면 해자축 수국보다는 이건 토로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가 있게 되면은 한습함이 가중되죠. 그죠? 근데 이제 요 개수가 있으면 일간하고 탐합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약간 단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화가 옆에 이렇게 화가 있으면, 물론 충은 되지 않습니다. 오충도 되지 않고 해수가 있어서 오화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은 피곤하게 날 수 있을지 몰라도 요걸 갖다가 극파해서 없애진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자시보다는 개해시가 좀, 두 시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낫다 보더라도 둘 다 수가 많아지는 것은 별로 좋은 생시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가 되면 이렇게 되면 오화하고 인하고, 이거는 원래는 삼합이죠. 인, 오, 화, 국을 짓게 되니까 축월에 이렇게 되면 화가 살아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중병화도 있기 때문에 뭐 병화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이 정도 되게 되면 그래도 온기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간목이 있어서 이거는 무토를 소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목을 쓰는 경우에 오히려 금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용신으로 써야 되는 간목을 갖다 경금이 이렇게 극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경금은 좀 좋게 해석을 하게 되면 수를 생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잘 보세요. 이 수만 없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오히려
동절이라 하더라도 수기가 좀 부족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동절, 축중의 개수 하나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실 수는 있겠지만, 물론 무토가 축월만 놓고 봤을 땐 그렇지만, 이렇게 오화에다가 갑인 이렇게 있으면 이 사주의 수라고 하는 것은 축중에 있는 개수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목화토가 왕해지게 되면 그것이 꺼내서 쓰려고 할 때 좀 부족하게 되겠죠. 이거 겨울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눈이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겨울에도 가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원령 자체가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 더 이상 뭐 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 축월은 토왕절에 축중의 개수가 요만큼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지에 있는 자수가 있는 것도 좋겠고요. 만약에 갑인시가 되면 운이 수운으로 가도 이런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 능히 인호회국한 화로서 따뜻하게 할 수가 있겠고, 갑목으로서 수가 왕해진다 하더라도 수의 기운을 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토 자체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수가 있다 하더라도 갑목이 수생목, 수의 기운을 설해서 무토를 소토하게 되면 된다라고 그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을묘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왕 뭐 목을 얻으려고 하면 갑인시가 낫지 을묘시는 별 큰 도움이 되지 않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토가 왕해지죠. 이 병화는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5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병화도 약하진 않죠. 목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좀 아쉽고요. 이런 경우에는 잘 보시면은, 아까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수운으로 가도 좋다고 했는데, 이거는 진중 개수가 있고 축중 개수가 있고 경금의 자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습한 걸로 봐요. 생시가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지겠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운보다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는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곳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정사시 목은 보지 못했지만 일단 축월에 화를 충분히 얻었다라고 이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자 축월의 화는 다다익선이다. 많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운으로 가도 내지는 목화운으로 가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죠. 어느 운을 만나도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운입니다. 금수운으로 가더라도 화가 무오의 오화에다가 정사 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축토에다가 경금자수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사주는 아니다. 정사시 내가 봤을 땐 좀 괜찮은 생시 같고요. 갑인시도 이건 울로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갑인시도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오시 같은 경우 이제 오화 두 개에다 이거는 일간이 굉장히 왕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목이 없잖아요. 목이 없어서 무토를 소토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서 왕토의 기운을 설기순세안으로 가는 것, 즉 상관생제나 식신생제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미시도 뭐 무오시랑 비슷하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기미시도 뭐 크게 또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기미시보다는 뭐 무오시가 내가 화를 더 얻는 거죠. 이것도 물론 이제 오미합해서 화가 왕해지지만 오화 두 개를 보는 것과 오미합하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기미시보다는 무오시가 좀 더 나아 보이고요. 나머지 경신,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한습이 좀 가중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만 보죠. 경신시가 되면은 물론 축월의 무토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하고요. 오화가 있어서 조우도 조금이나마 하지만 경신시라든가 신유시가 되면 한습이 가중되는 거죠. 이거는 화운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항상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